말랑말랑한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4월 26일 일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김민정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7시까지 여러분들의 휴일 저녁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영화부터 책까지 풍성한 문화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주를 정리해보고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보내드립니다.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헤어져도 사랑하지. 이별 한 번에 너무 슬퍼하지만 사는 게 그렇지. 주는 만큼 받을 수는 없는 걸. 넌 혼자가 아니야. 네 곁엔 내가 있잖아. 아름다운 세상이야. 롯데 하이마트 명지점 4월 24일 그랜드 오픈. 이사, 혼수가전, 에어컨 등 전품목 오픈 기념 초특가 판매. 오픈 전만의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자제품은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하이마트로 가요.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지역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더파크가 폐업한다. 이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난 6년 동안이나 운영해온 동물원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동물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동물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어린 시절 떠올리면 가족들 손잡고 가까운 동물원 나들이 갔던 추억 아마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물원이 가지는 의미나 역할이 세월 따라서 조금씩 변해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정말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구경하기 위한 곳이었다면 동물 복지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동물원을 아예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또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곳이다. 뭐 이런 개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파크의 폐업 소식을 접하고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보면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 우리 아이들 손잡고 들릴 만한 동물원 하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화가 있는 주말에서는 이 동물원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2012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는 작품인데요. 맷 데이먼과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일단 영화 줄거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맷 데이먼은 모험심이 강하고 또 열정적인 칼럼니스트이자 두 아이들의 아빠인 벤자민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벤자민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래서 엄마의 빈자리를 슬퍼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마음에 드는 새 집을 찾아내는데요. 하지만 이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사는 폐장 직전에 동물원이 딸려 있었던 건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집을 찾을 만한데 그런데 벤자민의 모험심이 여기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이 동물원을 사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헌신적인 사육사인 켈리, 이 역할을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 맡았습니다. 켈리를 만나게 됐고 함께 동물원을 다시 운영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물과 동물원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벤자민은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면서 동물원을 다시 개장할 수 있을 만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물원만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벤자민 또한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고 또 곪아있던 아들과의 관계도 고름이 터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켈리의 존재가 아주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화 곳곳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동물 간의 유대감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다시 동물원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의 동물원 재개장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자, 그건 영화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경이 된 동물원이 영국 남서쪽에 있는 다트무어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인공의 이름도 벤자민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06년 벤자민은 주방과 침실, 화장실은 물론이고 온갖 야생동물들의 우리까지도 포함된 다트무어 동물원을 인수를 했는데요. 3만 평 상당의 정원이 딸린 대저택이었는데 여기에 야생동물 250여 마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물원이 있었던 거죠. 벤자민은 이 다트무어 동물원의 재개장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지역의 명소이자 자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확실하게 힌트가 되셨겠지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이 작품 한번 찾아보시면서 좀 가슴 따뜻하게 한 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가을방학의 언젠가 너로 인해. 아주 조그만
생각을 했어. 아주 긴 하루 삶에 지쳐서 온통 구겨진 마음으로 돌아오자마자 팽개치듯이 침대에 엎어진 날개 웬일인지 평소와는 달리 가만히 다가와 온 길을 주던 너 지금 이 순간 나는 알아 왠지는 몰라 그냥 알아 언젠가 너로 인해 많이 울게 될 거라는 걸 알아 너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지만 약속해 어느 날 너는 감으면 네 곁에 있을게 지금처럼 그래 난 너로 인해 많이 울게 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보다 많이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아 궁금한 듯 나를 보는 널 꼭 안으면 난 그런 생각을 했어 가을방학의 언젠가 너로 인해 이어서 흐르고 있는 곡은요.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점점. 때론 며칠씩 덜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넌 떠나가나 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슬픔에 익숙해진 뿐인걸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넌 멀어지나 봐 그게 편해지나 봐 너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점점 너를 버릴 것 같아 나 어느새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Long goodbye The way you are. 이제 낯선 목소리에 너를 모르는 걸. 시간은 너를 다 버리고 내 슬픔도 이젠 멀어져가 점점. 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영화들 개봉이 좀 많이 미뤄지기도 하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관객들을 찾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객들을 찾아온 귀한 영화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덩치는 프로지만 센스는 제로인 스파이 JJ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 앞에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이른바 투머치 토커이자 또 내근직 스파이 바비와 함께 비밀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요. 절대 정체가 발각되면 안 되는 작전이지만 감시 대상이자 또 엄청난 능력자인 소피에게 그 정체가 탄로나고 맙니다. 실직의 무서움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JJ는 소피를 죽이고 사고로 위장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JJ는 무사히 작전을 마무리하고 실직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코미디 영화인 마이 스파이가 수요일인 29일 개봉합니다. 공포영화 한 편도 관객을 찾아옵니다. 동생을 맡기기 위해서 호텔 레이크를 찾은 유미. 그곳에서 두 자매를 가족처럼 반기는 호텔 레이크 사장 경성과 이상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이 호텔의 유일한 메이드 예린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위를 올려다보지 말 것.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절대 405호에는 들어가지 말 것. 금기시되는 것이 잔뜩인 호텔 레이크에서 과연 이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독립영화 걷기왕의 조감독을 맡았던 윤은경 감독의 데뷔작인 호텔 레이크가 같은 날인 29일 개봉합니다. 소심한 연애 세포를 가진 남자 레미, 헤어진 남친 생각을 떨쳐내고픈 여자 멜라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발자국 거리의 옆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쉽사리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지 못하는 두 사람. 하지만 어느 날부터 운명처럼 서로 계속 스치게 되고 이들 앞에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세상에 없는 줄로만 알았던 내 운명의 연인.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온 로맨스 영화 Someone Somewhere가 같은 날인 29일 수요일 개봉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캔의 내게도 사랑이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긴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면 내 마음속을 퍼지네.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 가슴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시간이 흘러서 가면 아픔은 잊혀진다고 남들은 말을 하지만 그 마음 믿을 수 없어.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 읽어드리는 이바구 낭독회, 그리고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바구 서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규만의 노래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책할까요? 그대 혹시 아직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마음밭 윤보영. 감자를 캐듯 그리움을 캐면 끝없이 그대 생각만 주렁주렁 달려 나오겠지. 내 마음밭에는. 네, 일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는 이바구 낭독회. 오늘은 짧은 시 한 편 준비를 해봤는데요. 윤보영 시인의 마음밭이란 시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좀 어려워지면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만의 마음밭을 좀 들여다볼 그런 시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과연 어떤 그리움들을 심어두셨을까요? 태희의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보내드리면서 이바구 낭독회 마무리합니다. 나빠졌나봐요. 얼핏 그대 같아 겨우 달려가 세우면 낯선 얼굴만 있죠. 잘라도 움트는 가시나무처럼 밟을수록 자라나는 그리움으로 쳐져 알아요. 자꾸 욕심이 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도 힘든 건가요? 사랑해도 되나요? 나 그래도 되나요? 먹을 놓아 불러도 그댄 들리지 않는가 봐요. 사랑할 수 없나요? 받아줄 수 없나요? 하늘 위에 써줘도 그댄 내 손가락만 보고 있죠. 이렇게 무거운 그대가 내 안에 있는데 이상하죠. 몸무게는 자꾸 줄어드는 거. 지워도 번지는 짙은 얼룩처럼 손댈수록 퍼져가는 그리움은 어쩌죠. 미워요. 미운데 자꾸 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태희의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신간 소식을 비롯해서 보석 같은 책들 소개해드리는 이바구 서재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이었죠. 바로 지구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들 얼마나 아끼고 계실까요? 제가 시사 퀴즈 문제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신지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얘기들 해주셨었는데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문제에 좀 둔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인간과 조금은 좀 무관해 보이는 단지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 간다. 이 정도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살짝 단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구 가열.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영국 기상청에서 기후를 연구하는 리처드 베츠 교수가 지구온난화라는 다소 온화한 표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구 가열로 부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지구 가열 이 단어를 들으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느낌이 들고 나니까 그렇다면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제 눈에 띄었던 책이 바로 과학 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인 박재용 작가의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이란 책이었습니다. 현대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위기 상황을 약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 말에 벌어진 최악의 대멸종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가 방출이 됐고 이로 인해서 지구가 가열이 되면서 당시 살던 생물들의 90%가 멸종해버린 사건 말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무분별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 대멸종이 한 번 더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책의 제목에 적혀있는 1.5도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 온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임계 온도라는 겁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우리 지구는 견디기 힘든 만큼의 위기가 온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기후 위기의 원인부터 해결 방안까지 증거와 통계치를 갖고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위기의 대응책에 관해서 작은 부분부터 세계적인 의제에 이르기까지 같이 토론할 밑바탕이 될 만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책은 현재 우리 앞에 닥친 기후 위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또 최악의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최선의 길을 모색합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왜 지금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자인 박재용 작가는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지구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나만의 작은 실천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박재용의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이바구 서재 오늘 첫 번째 추천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옥상 달빛의 빨주노초 파남보 듣고 와서 다음 책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무 위에 새들과 솜털같이 부드러운 하늘 위 구름까지 노란 달을 품은 저 깊은 강도 여린 빛을 뿜어내는 저 별
아이도 그 아이의 아이까지도 이 세상이 아름답다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을 내가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을 네, 옥상 달빛의 빨주노초 파남보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살찌는 시간 이바구 서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출퇴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출퇴근이 갖는 의미는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터와 집을 오가는 이 행위. 사실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출퇴근을 매번 반복을 하면서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언 게이틀리가 매일 5억 명의 직장인들이 일하러 가면서 겪는 일들에 주목을 하면서 출퇴근의 역사라는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의 필수 요소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탐사되지 않은 출퇴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직장인들을 위한 독특한 사회 문화사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철도의 발달로 일터와 집이 분리가 되면서 통근이라는 현상이 탄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 주변에 교외가 발전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자가용, 지하철, 자전거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과 또 점심 식사 같은 새로운 의식주 문화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의 변화를 일으켜온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일상적인 출퇴근도 뭔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가용 통근자가 느끼는 노상 분노 같은 이 정서장애 등 새로운 신체적 또 심리적인 문제를 낳은 역사적인 풍경들을 백과사전처럼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는데요. 매일의 통과 의례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일상의 지옥도로 또 대체로는 단순히 버리는 시간으로 간주되고 있는 우리의 출퇴근에 사실은 거대한 역사와 또 깊은 의미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아주 섬세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를 분리하려는 인간의 선택이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출퇴근의 역사에 대한 탐험이자 근대 이후 인간의 역사를 탐사하는 아주 매혹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일요일 이 시간 되면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모든 직장인 분들 오늘 저녁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책과 함께 출퇴근의 의미를 조금은 흥미롭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 게이틀리의 출퇴근의 역사 오늘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일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유지아의 지난날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쓴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